안녕하세요. 랑랑랑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수성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배운 이론들 점검해가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점을 X축과 Y축으로 평행 이동한 점의 좌표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간단한 이론이 되죠. 좌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들을요 그대로 옮겨가는 거죠. X좌표가 4만큼, 그러면 X좌표가 4만큼 더 늘어나겠죠. Y좌표가 1 주어져 있는데 마이너스 2만큼, 마이너스 2만큼 줄어드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해서 나온 결과 7, 마이너스 이렇게 좀 구해주면 되는데요. 또 좌표를 또 더하게 해달라. 더하기해서 6을 구해가면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평면 이론, 평행이동 나왔습니다. 되죠? 자신감을 갖고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번 이어집니다. 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이꼴 r제곱 이런 형태가 이제 표준형이죠. 중심좌표가 a, b, 반지름 r이다 라고 이제 구해가는 그런 문제 형태. 자, 반지름이 5입니까? 반지름 루트 5죠. 와, 여기 좀 옳지 않은 거죠. 이게 옳지 않은 거. 1번에 곧바로 답이 되는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2,2를 지난 다음에 x에 y에다가 2를 좀 이렇게 대입해주면 되겠죠. 대입을 하게 되면 1, 4 계산해서 5 되는 거니까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중심좌표는 여기 이론 형태에서 4,4 당연히 맞는 이론 되겠고. 됐습니까? x축과 y축과는 만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을 그려보면 알겠죠. 중심좌표가 3,4 이렇게 좀 그려져 있는데 반지름 루트 5짜리 서면 이 거리가 이 거리가 3이 되는데 루트 5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안 만나겠죠. 만나지 않습니다. 평행이동하면 중심좌표는 바뀌지만 반지름이 유지가 되는 거니까 겹쳐가는 거 모두 맞는 내용. 자, 반지름은 루트 5다라고 처리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잘못됐다 해서 확실하게 풀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일단은 원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 표준형에 대한 질문이니까 또 역시 자신감 갖고 풀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명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게 참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이제 명제 자체가 좀 아니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니까 이게 지금 not p이면 not q이다 이런 형태로 좀 이렇게 부정 형태로 좀 표시가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이라면 좀 설명이 좀 불편하니까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좀 대우를 이용해서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x가 2 대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q이면 결론 부분을 부정해서 가정에 쓰고요. 가정 부분 결론에서 p 이렇게 결론에 쓰는 거니까 x가 2이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6은 0이다 이렇게 좀 쓰게 되면 어떻게 습니까? 간단한 간단한 2차 방정식 이렇게 되니까 좀 쉽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런 틀에서 이 명제가 참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 정의 부분들도 살펴보면 p면 q 이렇게 된 정의들에서 이게 좀 참이다 이렇게 처리되려면 진리 집합을 좀 살펴봤을 때 결론에 대한 집합이 더 커야 됩니다 이런 얘기죠. 주어진 명제도 역시 마찬가지가 될 거니까 이 부분들에서 2라는 근을 가져야 되니까 2라는 부분 좀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4 마이너스 2a 플러스 6은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겠죠. 그러니까 a 값은 5가 되나요? 이렇게 또 역시 가볍게 풀 수 있는 그런 이론. 하지만 이 문제 속에는 대우라는 중요한 역할, 그다음 P면 Q가 참일 조건에 대한 이론, 이런 두 가지 이론 부분들이 좀 문제에 좀 잘 녹아져 있으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번 살펴봅니다. 전체 집합은 6 이하의 자연수, 두 부분 집합 A 집합은 6이 약수되어 있습니까? A 집합 좀 구해놔야 되겠습니다. 1, 2, 3, 6, 6의 약수 집합 만들어 놨고요. B 집합은 2, 4, 6, B 집합도 다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벤다이그램까지는 안 그래도 되겠죠? 그려놓을까요? A하고 B하고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 공통 부분이 뭐가 있죠? 2하고 6이 보입니까? 2하고 6 이렇게 보이는 거죠? 2에 6 되어 있고 A 차집합 B 부분에 3, B 차집합 A 부분에 4 이렇게 좀 관계식을 좀 더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1이라는 분들이 A 집합의 원소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으면 당연히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공집합은 교집합, A 교집합이 2, 4인데 니은 부분들은 이런 형태의 식이 되는 거예요. 공집합이 2하고 6 이렇게 되는 집합에 원소가 됩니까? 물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부분 집합이 돼야 되는지 원소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요거 이제 기호가 좀 잘못 사용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2라는 부분들은 A 교집합 B 여기 있는 거니까 좀 성립하겠고요. 그 다음 2, 6 요건 이제 어차피 교집합이랑 똑같은 거니까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제 리을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또 뭔가요? 좀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런 부분들은 달리 생각해주면 뭐가 될까요? A 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바깥쪽 부분하고 그 다음에 또 A 교집합 B 이게 참 뭐 이렇게 좀 어렵게 좀 써져 있죠. 수식을 좀 다시 정리해 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뭐 직접 할까요? 그냥 이렇게 좀 해도 되겠습니다. 뭐 우리가 좀 A 합 B의 여집합 구하면 되죠. 뭐 전체 집합이 뭐 1, 2, 3, 4, 5, 6 이렇게 되는 6개밖에 안 되니까 1, 2, 3, 4, 5가 없죠. 이 부분들은 좀 원소가 좀 5가 되겠고 그 다음에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되는데요. A 교집합이 2, 6이 돼 있으니까 여기엔 또 1, 3, 4, 5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 둘에 또 다시 뭐 교집합을 구한다. 그러니까 5가 되는 부분들이니까 역시 맞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기억, 디귿, 리을 이렇게 좀 맞는 거니까 5번이 정답입니다. 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소들 뭐 직접 구해놓고 그 부분들을 이제 처리를 해가면 되는 거니까 뭐 이 정도라면 우리가 뭐 집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풀이를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집합 12i 자연수로 되어 있고요. 두 부분 집합 또 A 집합은 12 약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또 집합을 또 만들어 놓고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2 약수는 1, 10, 2, 5, 10 이렇게 처리 되는가요? 1, 2, 5, 10 이런 형태로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고요. B 집합은 12i 짝수니까 2, 4, 6, 8, 10 이렇게 또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A 합 B, A 합 X, B 합 X 요거 같다. 이거 아주 재미난 표현 나와 있는데 요걸만 조건은 집합이다. 이렇게 처리했으면 일단은 A, B의 이제 공통적인 원소가 이제 2가 있고 그다음 또 뭐가 있나요? 12점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둘을 이제 합치게 할 때 이제 뭐 각각 집합에서 똑같이 있는 부분들이니까 상관이 없는데요. 문제는 이제 1, 5 이런 부분들이죠. 1이라는 숫자, 그 다음 4라는 숫자, 5라는 숫자, 6이라는 숫자, 8이라는 숫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A 합 X를 했을 때 이 부분에서 이제 B 합 X 할 때 없는 원소 부분들인 4, 6, 8 이런 부분들을 X가 좀 채워줘야 되겠죠. 반대로 또 B 합 X 했을 때 없는 원소 1, 5 이런 부분들 또 X가 채워져야 되니까 X는 이런 원소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공통적인 원소 2하고 10 이 부분들은 A, B가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X는 뭐 가지고 있지 않아도 뭐 상관이 없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뭐 관계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뭐 12 하이 자연수 집합에서 다른 원소들이 있죠. 1, 2, 3, 4, 5, 6, 7, 8, 9 이런 원소들인가요? 뭐 이런 원소들을 또 역시 뭐 이건 뭐 X라는 집합이 가지고 있어도 되고 안 가지고 있어도 되고 이제 마음대로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 부분들이 뭐 자유죠. 이런 부분들은 X가 존재 의무.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X라는 것은 확실하게 1, 4, 5, 6, 8 이런 원소 5개의 원소를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 개수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부분 집합 원소는 전체는 10개인데요. 제한 조건에 있는 원소 5개 이렇게 좀 빼서 결국은 이제 2의 5, 5개 제곱되는데 이 부분들이 바로 이 원소의 개수들인 거죠. 이런 형태를 풀이해서 32개입니다. 라고 구해가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되었죠? 부분 집합 개수 2의 n제곱 이런 형태가 되가는 건데 자 이제 뭐 제한 조건인 원수를 빼서 생각해도 되고 우리가 이제 들어가도 되는 원수를 카운팅해도 되고 뭐 이렇게 편리하게 계산해서 32를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부분 집합 개수는 아주 관심이 많은 집합의 문제 형태 중에 하나니까 확실하게 학습 잘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6번 문제 이어집니다. 3,0에서 원의 그은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을 구해주십시오 라고 되는데 자 반지름이 2인 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3,0면 바깥쪽에서 접선을 이렇게 막 긋는 거죠. 이렇게 그었을 때 이렇게 그럼 이제 이런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면 기울기 모르니까 기울기는 m이라고 놔야 되겠고 그렇다면 이제 뭐 직선의 방정식 자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y는 기울기 m 이렇게 처리되겠고 3,0 지나니까 x-3 뭐 이런 형태로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좀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직선 만들었고 그다음 원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자 이 둘 부분을 이제 접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원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의 문제 이렇게 돼 있을 때 뭐 만약에 이거를 뭐 여기다 좀 대입해 가지고 판별식하게 되면 뭐 많이 길어지잖아요. 산수가 좀 많이 복잡해져 가는 그런 형태가 되니까 이런 문제가 되게 되면 이제 점과 직선 거리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것이 효율적인 풀이다. 무슨 얘기냐면 중심에서부터 여기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게 되면 이게 이제 접하는 부분이니까 반지름 길이가 돼야 되잖아요. 이런 걸 이용해서 풀겠다. 이런 것이 이제 좋은 풀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mx-y-3m은 저로 이렇게 정리해 주겠고요. 중심 좌표 0,0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게 되면 반지름이다. 이런 걸 좀 이용하면 되겠죠. m제곱 플러스 1 처리가 되는 것 같고 00 대입하면 3m의 절대값 된 거리가 2가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제곱하게 되면 뭐 9m 제곱 되겠고요. 여기는 이제 곱하기 해서 전개하게 되면 4의 m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4m제곱에 약분하면 5m제곱이 되겠고 4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m값은 그럼 뭐가 되는가요? m제곱의 값이 뭐 5분의 4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렇게 좀 처리가 될 거니까 뭐 근과 계수의 관계로 처리해서 뭐 해도 되겠고 그럼 뭐 둘을 뭐 곱하기 하게 될 때 이제 마이너스 5분의 4가 된다 뭐 이렇게 처리해서 답을 해가면 되겠죠. 3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뭐가 되죠? 역시 뭐 계산 과정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의 아이디어가 되겠죠. 원과 직선과의 관계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이용해서 하는 풀이법이 가장 효율적으로 계산을 좀 깔끔하게 해갈 수 있는 풀이법이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풀이를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함께 살펴봅니다. 전체 집합 U의 세의 조건 PQR의 진리 집합을 라지 PQR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제가 참이다 라고 되어 있을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한 골라달라 라고 되어 있네요. Q가 문자가 두 번 사용됐죠. 그럼 이제 우리가 P이면 낫 Q, Q가 좀 연결고리가 돼야 되니까 주어진 두 번째 식을 좀 대우를 좀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우를 구하면 낫 Q이면 낫 R이다 이렇게 처리해서 좀 나오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뭐 굳이 어렵게 해석하지 말고요. 주어진 식 그대로 벤 다이그램에서 이렇게 뭐 Q의 여집합, 그 다음에 뭐 R의 여집합해서 개념 설정 싹 해가면 되겠습니다. 뭐 필요하면 나중에 이 부분 다시 해석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문제를 보겠습니다. P집합에 R의 여집합이 들어갑니까? 오, 보자마자 뭐 곧바로 답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 되겠고요. 그 다음 니은 부분들은 P 합 Q의 여집합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벤 다이그램 봤을 때 뭐 Q의 여집합인 거 알겠죠? 그럼 이게 Q의 여집합이 또 R의 여집합에 쏙 들어갑니까? 물어봤으니까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디귿식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집합 표현된 거랑 조금 이제 다르니까 오히려 이제 Q의 여집합 반대로 가면 되겠죠. P의 여집합, 교집합, R의 전체 여집합 이런 형태를 좀 써놓고 이 부분들을 P 합 R의 여집합 이렇게 좀 놓고 좀 살펴봐도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문제 형태를 좀 살짝 맞춰간 거죠. 그럼 P 합 R의 여집합 해주면 R의 여집합이 되는 거니까 Q의 여집합이 R의 여집합에 쏙 들어갑니까? 질문 던졌으니까 역시 맞습니다 라고 답해가는 그럼 5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뭐 집합 포함 관계를 통해서 명제의 참고짓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풀이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뭐 집합 포함 관계 이런 부분들을 뭐 이렇게 뭐 수직 연산 이런 부분보다 이렇게 개념적인 요소가 좀 많은 거니까 벤 다이그램을 통해서 이제 가시적인 형태로 좀 만들어 놓고 풀이를 하면 좀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배워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8번 문제 시작합니다. 그림과 같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직사각형 모인 당구대 ABCD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BC에서 그 다음에 CD에서 0.5, 0.5 떨어진 지점에 당구공이 하나 딱 놓여 있는데요. 이 부분들이 BC와 이런 부분들이 BC, 이런 부분들이고 이렇게 딱 부딪히고 그 다음에 AB 이런 곳에도 한번 이렇게 딱 부딪히고 그 다음에 D로 쏙 들어갔다 D를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자, 당구공이 움직인 거리를 구해달라라고 되어 있고요. 뭐 구멍 크기는 무시하고 벽에 부딪힐 땐 그렇죠 뭐 그대로 이제 튕겨 나간다 이런 얘기죠. 입사가 관사가 같다. 재미난 형태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좀 풀이해주면 좀 효율적으로 풀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뭐 대칭 성질 여기 뭐 좌표 이렇게 잡아가면 되겠죠. 뭐 이렇게 가로 세로 직사각형 모양이니까 좌표 잡으면 이런 곳에다가 뭐 2,0 이런 곳에 뭐 2,1 이런 부분 이렇게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되면 대칭 이론들을 좀 해갈 거니까 그냥 뭐 여기서 그림에서 곧바로 해가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여기서 대칭 이렇게 주면 좌표 형태로 좀 보면 되죠. 여기가 0.5를 빼는 거니까 1.5, 2분의 3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뭐 2분의 1만큼 아래로 쭉 내려가는 거니까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처리해서 좌표를 구해주면 되겠고 됐습니까? 이렇게 대칭했을 때 이 거리를 이렇게 갖다 놓은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걸 또 대칭해도 되는데 이 D점을 좀 이쪽에서 대칭해서 좀 이쪽에서 갖다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D 프라임 이걸 좀 이건 뭐라고 할까요? 당구 공이니까 공 프라임 하기도 그렇고 자, 이 D점 좌표를 좀 평행이동하게 되면 뭐 대칭해줬으니까 뭐 길이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 Y좌표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때 움직인 거리라는 것은 뭐 이렇게 가서 이제 직선 거리로 쭉 가는 거니까 뭐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2분의 그러면 2분의 7이 되는 거예요? 2분의 7 제곱 처리하면 되겠고 여기는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3 되는 거고 2분의 3 제곱해서 루트를 씌워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럼 2분의 1 공통을 이렇게 끄집어내게 되면 이제 7제곱 더하기 3제곱 이렇게 처리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분의 1이 되겠고 여기 뭐 49에다가 9를 또 좀 더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군요.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58은 좀 안 풀리나요? 그럼 뭐 2분의 루트 58, 뭐 3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대칭 성질들 얼마나 좀 정확하게 잘 공부했느냐, 뭐 점검하는 그런 문제 형태니까, 이렇게 좀 맨 처음에 이렇게 이제 좌표 형태로 좀 개념 딱 설정해 가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좀 쉽게 처리할 때 뭐 최단 거리 할 때도 이런 문제들이 유형있죠. 두 점이 있고 이제 여기 점 잡아서 거리 최단인데 뭐 하나 좀 대칭해 가지고 직선 거리 갑니다. 뭐 이런 개념에서부터 출발한 그런 아이디어인데, 뭐 지금 최단 거리가 아니고 지금 뭐 대신 이제 입사각 반사각이 같다 이런 개념이니까 뭐 거의 똑같은 아이디어를 적용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8번 출제 빈도가 뭐 이렇게 좀 높은 그런 문제 형태니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9번이 되겠습니다. 전교생 수가 200명인 학교에서 축제놀이에 윷놀이하고 씨름대회를 좀 실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대회도 참석하지 않은 학생은 하나 이상의 대회 오호, 이런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대회 모두 참가한 두 배다 뭐 이런 부분들, 윷놀이 참가한 학생 수는 10명을 받다. 하하, 윷놀이 대회만 참석한 학생 수는 얼마냐? 뭐 상당히 좀 살짝 좀 결국 형태로 좀 문제를 만들어놨는데요. 뭐 벤다이그를 그려가면서 좀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일단은 A 합 B의 개수 뭐 이런 부분도 좀 해야 되는데, 어느 대회도 참가하지 않은 학생 이렇게 되면 이 바깥쪽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A 합 B 이 부분들은 여집합의 뭐 개수 이렇게 처리되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 하나 이상의 대회에 참가했다 이런 얘기는 뭐 A 합 B 이런 거에 원소 개수 이렇게 좀 처리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들은 이제 3분의 1이다 이런 얘기는 위쪽 부분들을 X라고 해준다면 이쪽 개수는 뭐 3X 이렇게 처리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합쳐서 4X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이 뭐 전체 명수인 뭐 200명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거니까 X값, 그러니까 뭐 바깥쪽에 50명이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 다시 생각하면 이제 A 합 B의 개수가 150이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150명이 참가했다 이런 얘기죠. 자, 모두 참가한 학생, 바깥쪽도 구해야 되는 거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참가한 학생 수의 2배다. 그러니까 모두 참가한 이 학생 수가 다시 생각해지면,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50명이었다 이렇게 된 거니까, 뭐 반대로 또 A 교집합 B가 또 얼마라는 것도 가르쳐 주는 거죠. 여기가 절반이니까 25다 이런 것도 가르쳐 주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25명이다라고 또 이렇게 메모까지 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뭐 윷놀이 참가한 학생은 씨름대회에 참가한 학생 수보다 15명이 적다 이렇게 되는데, 윷놀이 그럼 근데 뭐 윷놀이를 또 구하는 건가요? 윷놀이 참가한 학생 보다 많다라고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럼 뭐 윷놀이 참가한 학생은 x라고 해주면 이쪽은 이제 x-1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처리해가는 학생이 되겠습니다. 윷놀이 대회만 그러니까 이렇게 좀 구하면 되는 거니까 뭐 이 전체를 좀 다 더하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2x 플러스 10이 되는 건가요? 10 이렇게 이 부분들은 약간 이제 150명이다 이렇게 구해놨으니까 140의 x는 뭐 70에서 구해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70명. 자, 이제 뭐 기존에 그냥 단순하게 A 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한다 뭐 이런 형태하고는 좀 살짝 좀 변형된 문제 형태지만, 이게 좀 이렇게 겨우 두 집합하고 전체 집합 사이의 관계 이런 문제들이니까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좀 살짝 주어진 내용들을 정리하는 거죠. 정리하는 그런 부분들만 좀 하게 되면, 이렇게 좀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 부분들을 뭐 x라고 해주면 합집합의 개수 이건 뭐 3분의 1 차이니까 이렇게 처리해서 뭐 개수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교집합 개수의 또 이 부분들이 뭐 절반이다 뭐 이런 형태 이런 부분들이니까 이렇게 구해가는 이런 절차들, 이게 뭐 아주 많이 어려운 형태로 구성된 거 아닙니까요? 뭐 필요한 부분들을 메모해가면서 자신감을 갖고 조금 이제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함께 합니다. 방정식 fxy를 나타내는 도형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렇게 좀 아름답게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주어져 있을 때 오호, 어떤 변환들이 좀 이루어졌냐, 어떤 대칭이동, 어떤 평행이동이 이루어졌냐 살펴가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fxy는 0 이렇게 되는데요. 주어진 식으로 가려면요 일단 보고 좀 달라져야 되는 거니까 fx y 이런 형태, 즉 뭘 해야 되겠죠? x축 대칭 이동한 일이 좀 벌어야 되겠습니다. y보가 바뀌었으니까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부분 좀 뭐 상상을 하면 되죠. x축 대칭 이동한 거니까 뭐 그림을 좀 그려놓고 풀겠습니다. 대칭 이동한 거니까 오히려 여기가 어떻게 되는가요? 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인데 여기 뭐 대칭을 좀 위로 가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줘. 이거 이 원점 지나야 되는데 이렇게 해주면 이제 대칭 이동한 것 같습니까? 이렇게 뭐 위아래로 바뀌어가는 거니까 대칭 이동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형태로 또 이렇게 가려면요 이제는 좀 하면 되겠습니다. fx 자리에 지금 이렇게 빼게 된다는 얘기, x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x축으로 이제 두 칸 이동하는 거겠고요.
그 다음 이쪽 보게 되면 1-y가 된다라는 얘기는 또 사실 y축으로 1만큼이죠. 그러니까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이동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이런 좌표 자체가 이게 지금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는데 이만큼 이동하게 되면 플러스 1이 되겠고 y로 1만큼 이동하니까 1,2 이런 지점인가요? 일단 모양 자체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죠. 모양 자체 쭉 이렇게 유지가 되면서 되는 그런 모양 형태니까 그럼 이제 여기에 꼭 2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모양 자체에서 뭐 평행 이동만 좀 정확하게 좀 잘 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무리 없이 또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문제에서는 뭐 그림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이곳으로 이렇게 변환이 됐을 때 이게 이제 한 번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호가 바뀌어간다든지 위치 바뀌어가는 대칭 이동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먼저 좀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해서 x축 대칭 이동이야 이런 모양 좀 살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평행 이동이 이루어졌는지 이렇게 평행 이동 점검해 가면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대칭 이동 먼저 살펴서 처리해 가는 것이 조금 더 효율적인 풀이하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 좀 말씀드리니까 잘 기억해서 다른 문제에도 좀 적용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11번 문제 시작합니다. 원 위에 있는 점 P와 직선 위에 있는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 구해달라. 그럼 뭐 안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최대, 최소. 원하고 또 역시 직선 사이의 관계죠. 그러면 이제 뭐 점과 직선 거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이디어가 된다라는 얘기인데 일단은 뭐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하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 만들어 놓고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풀까를 좀 생각하라는 얘기인데 당연히 이렇게 된 부분도 이게 이제 최단거리가 되겠고 그죠? 더 연장해서 이렇게 가서 이제 이쪽이 되게 되면 최대가 되겠다 이런 얘기니까 아이디어가 좀 생기는 거죠. 자, 그렇다면 원 방정식 정리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x제곱 x-4의 제곱이 되겠죠. 뭐 16 이렇게 써주면 완전 제곱 만들 때 되겠고 그다음 y-7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49 만들면 되겠고 이 양식해서 40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9에다가 25 이렇게 처리되니까 뭐 완벽하게 정리 끝났죠. 자, 그러면 이제 직선 방식 3x 플러스 4y 얼마 있나요? 마이너스 5인가요? 마이너스 5점 처리 써놓고 중심 좌표 4,7에서부터 열심히 거리를 구해서 이걸 좀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루트 9 더하기 16, 25가 될 거고, 뭐, 4 대입하면은 12에다가 4, 7이 28에다가, 숫자 이렇게 크죠? 그 다음에 빼기 5 이렇게 처리해서 이걸 좀 산수해야 되는 건가요? 계산하면 이제 5분의, 여기가 그럼 얼마입니까? 30에 40에서 35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7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뭐 최대값이라니까 이거 7에다가 반지름이 아까 이제 5가 됐으니까 반지름 5를 더하면 최대값이 되겠고 최소값은 7에서 이제 5를 더 빼면 되는 그런 형태. 됐습니까?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면 되겠습니다. 이때 뭐 2를 더하기 하라 그런 얘기니까 뭐 14가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원과 직선과의 관계의 문제의 형태가 된다면 결국은 이제 점과 직선과의 거리 요 아이디어를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써가느냐. 지금 이렇게 된 곳에서 반지름을 빼기 해서 최소, 반지름을 더하기 해서 최대 이렇게 된 이제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접근법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 틀 이렇게 좀 아이디어가 만들어지면 뭐 원 정리하고 점과 직선과의 거리 구하고 해서 자연스럽게 풀이가 연결돼 가는 거니까 거듭 강조합니다. 원과 직선과의 관계 물어보게 되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걸 만들어 놓고 그 문제에서 질문하는 바 이런 부분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이제 최종 풀이법을 좀 만들어내면 된다. 이런 것들이 풀이 방법이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번 시작합니다. 루트 5는 유리수가 아닙니다. 맞아요. 유리수가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이 성립하는 걸 증명해달라. 자, 이번 귀류법 증명하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루트 5가 뭐라고 가정합니까? 귀류법이 바로 이제 이 결론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리수가 아니다. 부정해야 되니까 뭐라고 정해야 되죠? 유리수다라고 가정을 해야 되겠죠. 유리수다라고 가정을 좀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쿵짝쿵짝 왜 이제 n분의 n이라고 했냐면요. 유리수의 정의가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근데 mn은 어떤 자연수가 되죠? 서로소 약분이 더 이상 안 되면서 서로소인 그런 자연수가 되게 되겠죠. 그럼 유리수 서로소 유리수 서로소 이런 형태로 좀 구성되어 있는 형태. 유리수 서로소 유리수 서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답은 뭐 또 벌써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좀 답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런 형태로 나타내고 양변 제곱하게 되면 당연하죠. 뭐 m제곱분의 n제곱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이 여기가 5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곱하기 해서 뭐 이런 모양 좀 만들어주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n제곱이라는 것은 5 곱하기 되어 있으니까 n제곱이 몇의 배수가 되겠습니까? 5의 배수가 되죠. 자, 그렇게 되니까 n도 5의 배수다 해서 5 이렇게 처리하니까 뭐 1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5의 배수니까 5K를 또 대입하게 되면 쫙 해서 또 약분해서 또 이렇게 나오니까 M도 또 몇의 배수가 되죠? 5의 배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서로 이제 5의 배수가 되니까 이제 서로서로는 가정이 이제 모순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주어진 이 가정한 자체가 모순이 생기는 거니까 원래 써진 말이 맞다 해서 증명해가는 귀리법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귀리법 매우 중요한 증명법 중에 하나니까 확실하게 잘 익혀라 이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수성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X축, Y축, 직선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두 원 사이의 넓이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진짜 두 개 있는지 좀 알아보면 되겠죠. 자 문제를 보게 되면 뭐 X축, Y축은 뭐 됐고요. 직선 자체는 Y 절편 부분이 2가 되겠고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드선하게 쭉 이렇게 그래프가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얘기는 원들이 좀 어떻게 존재하겠습니까? 이렇게 좀 작은 원인데 이 안쪽에 이렇게 접하는 원도 있겠고 큼지막하게 와 여기 접하고 또 여기도 접하고 여기 접하는 뭐 이렇게 큰 원 뭐 큼지막하게 원하는 또 그래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죠? 뭐 실은 또 근데 이곳에도 존재하겠는데요? 이렇게 그죠? 여기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 존재하는 원이 4개가 되는데요? 이럴 수가. 지금 이 문제에서 사이 거리를 구하라 이런 얘기는 아마 지금 주어진 정보를 봐서 1사분면이나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가는 뭐 이런 취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 중심 좌표를 우리가 A, 놓고 풀이를 하고 이건 1사분면일 때.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A, A 이런 것도 풀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A, 마이너스 A 이렇게 해서 뭐 해서 이제 답이 뭐 4종류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4종류가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은 요것만 놓고 풀어도 이것은 이제 뭐 2개가 나오는 거니까요.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풀이를 해달라 뭐 이런 취지의 문제가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 오류 같은데 일단은 뭐 이런 부분 좀 한번 구해보죠. 뭐 그렇다면 지금 동시에 접하는 거니까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는 0 부분하고 a, a에서부터 열심히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루트 5 처리되겠고 3a 마이너스 4 절대값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 a다 이런 얘기 되겠네요. 자 열심히 또 곱하기 해서 처리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9a 제곱에다가 6, 4, 24a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16 처리된 것이 이제 5a 제곱 처리되는 거니까 약분하면은 얘가 4a 제곱이 되니까 4로 약분되면 a 제곱만 해서 4, 6, 24에다가 4, 4, 16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와우. 뭐 이거 인수분해도 잘 안 되는 뭐 되게 황당한데요. 그럼 뭐 그는 뭐 알파 베타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중심 좌표가 알파 컴마 알파 베타 컴마 베타 이렇게 처리가 돼서 거리를 구하게 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에다가 또 똑같은 거니까요. 2배에서 루트 씌운 이 부분들이 중심 사이 거리 합이 돼가는 건데 이 부분들은 이제 2배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이렇게 산수하라 이런 취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2배에다가 이 부분들이 6이 되는 거니까요. 36 처리가 되겠고 여기가 4가 되니까 빼기 16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20에 40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 2루트 10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보기 2루트 10 이런 걸 좀 구하라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뭐 실질적으로 뭐 원이 4개가 되니까 뭐 중심 사이 거리를 뭐 이거 뭐 구할 수 없는 그런 형태들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아마 지금 이곳에서 낸 거는 일단 문제는 이제 오류 같아 보이고요. 이곳에서 내는 것은 1사분면에서 구한 거리 2루트 10 이런 걸 좀 출제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은 좀 그럴싸하게 뭐 A는 1사분면이 아니다 이렇게 좀 뭐 2사분면 4사분면이 있는 이런 형태에서 구하는 문제가 된다면 13번이 좀 또 그럴싸하게 또 까탈스러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자 일단 문제 읽어보고요. 4개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들 이런 거 알아내는 부분들 이런 게 중요한 이론인 것 같고 지금은 1사분면에 있는 2개를 좀 선생님이 좀 내신 것 같고요. 나중에 좀 응용 문제가 되면 2사분면, 4사분면 이런 것들 구해서 거리를 구하라 이렇게 되게 되면 좀 더 또 그럴싸한 또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이런 것들 좀 느껴가면서 학습을 좀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이어집니다. 두 명제 하나가 모두 참이 되도록 하는 정수 AB의 최소값 A의 최소값 M1, B의 최소값 M2. 그럼 최소값들을 열심히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문제는 모르겠나요? 어떤 모듈에 대한 뜻을 좀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느냐? 이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문제를 보게 되면 뭐 A 값에 뭐 가 부분 볼 때 이제 범위 뭐 인수분해 다 해놓는데요. 하나 좌표는 이제 마이너스 2가 돼 있겠고 그 다음에는 이 값이 좀 작으냐 크냐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데 일단은 큰 부분 A-를 해서 영역 표시 이렇게 주겠고 중요한 것은요 지금 1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돼야 되는데
1보다 크다는 부분들 어떤 원소라는 얘기는 뭐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니까 1이 이쪽에 걸려서 이렇게 처리해야 되겠죠. 만약에 반대로 지금 a-1에 마이너스 이렇게 처리돼서 뭐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면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안 생기니까 이런 부분은 안 되겠고요. 그럼 이렇게 이런 부분이 교집합이 생겨야 되겠다 이런 얘기니까 1하고 a-를 비교했을 때 뭐 커야 되겠죠. 같아지면 또 이제 공통 부분이 없는 거니까 이곳에서 a는 2보다 크다가 되겠고 지금 아까 뭐 정수 뭐 이런 거 있었죠. 그렇죠. 정수. 그러니까 최소값은 최소값 즉 m안에 해당하는 값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 부분도 뭐 범위 표시가 되어 있고 1보다 대신 모듈이니까 이제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군요. 됐습니까? 문제에서 이제 1보다 작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항상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요것도 좀 하나는 좀 만약에 2하고 한 값이 b 플러스 2가 되죠? 2 이렇게 돼서 이런 범위라면 이거는 뭐 항상 오케이 되는 거니까 b 플러스 2 값이 2보다 큰 이런 형태 그거랑 같아도 되겠죠? 뭐 2보다 큰 그거나 같은 이제 b 값이 0보다 크게 되면 항상 오케이가 되겠습니다. 성립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나중에 범위에다 합쳐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결정적으로 구해야 될 부분들은 p 플러스 2하고 2 이렇게 되는 이런 부분들 요거 좀 잘 풀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이 이제 1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니까 p 플러스 1 부분들이 1보다는 둘 다 구멍이 뽕뽕 이게 뚫어져 있는가요? 이건 뭐 범위 자체가 뭐 이렇게 되어 있군요. 됐습니까? 그럼 숫자 자체가 뭐 1이 돼도 된다 이런 얘기니까 b 플러스 2가 1보다는 좀 큰 이런 형태가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b 값이 이곳에서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좀 성립하겠고 이거 뭐 합쳐봐야 뭐 이런 내용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b의 최소값을 m2라고 해주면 m2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mr은 3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이 둘을 또 나중에 또 합쳐라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뭐 최소값들 합은 2입니다라고 풀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뭐 큰 흐름 틀에서 봤을 때는 이제 뭐 어떤과 모든의 의미를 좀 아느냐 이런 얘기인데 어떤의 의미는 이렇게 하나라도 있으면 됩니다 이런 뜻이니까 이런 모양 좀 만들면 되겠고요. 모두는 뭐 이제 항상 여기 있는 숫자들이 뭐 모두 다 들어가겠지 만들어라 이런 얘기니까 완벽하게 집합에 쏙 들어가게 만들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이건 좀 포함되어야 되는 형태고 이런 부분들은 뭐 교집합이 공집합만 아니면 되겠다 이런 뜻의 문제 그런 의미를 좀 정확하게 파악해가면서 풀이를 하라라는 취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15번 문제 살펴봅니다. 두 실수 A, B에 대하여 보기에서 항상 오는 것을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 이런 부분들 절대값 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풀이를 좀 진행해야 되니까 제곱해 가는 게 가장 좀 확실한가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처리가 되겠고요. 오른쪽은요 A제곱 마이너스 2배 절대값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처리된다는 항목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그냥 지워질 거 지우고 나서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무슨 얘기인가요? 그럼 절대값 AB 이 부분들이 부동화가 좀 바뀌는 거니까요. 뭐 AB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절대값 부분들이 뭐 당연히 크겠죠. 그러니까 기억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니은은 어떻게 보면 될까요? 자, 주어진 식 A분의 A-B, B분의 A 플러스 B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나누기를 하게 되면 1-A분의 B 처리되겠고 이 부분들은 B분의 A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더하기 1 이렇게 처리되니까 뭐 1이 좀 소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 A분의 B하고 B분의 A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좀 크냐 물어봤는데요. 문제 자체에서 A, B 값이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좌변은요 여기가 뭐 양수가 되겠고요. 우변은 음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양수가 음수보다 크다 이런 얘기니까 역시 또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디귿 식이 좀 복잡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은 좀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뭐 인수분해를 하는 게 낫나요? A 공통에 그럼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처리되어 있나요? 이렇게 처리되겠고 이항시키면서 이 부분에서는 좀 B를 공통으로 끄집어내겠습니다. 이항시키니까 마이너스 붙이고 그럼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이 0보다 크냐 지금 질문 던진 건데 공통 부분이 있으니까요. A-2 끄집어내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처리해주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0보다 크다 이런 부분 좀 알아봐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 부분들이 지금 문제 전제 조건이 뭐 A가 B보다 크다 됐으니까 이 부분 좀 일단 앞에 부분이 양수가 되겠고요. 둘 다 0이 될 일은 없으니까 0이 될 일이 없겠죠. 그렇게 되면 이것도 양수가 되는 거니까 역시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기억니은 디귿 세 개가 모두 맞아떨어져가는 그런 이론이 되겠죠. 됐습니까? 하하, 뭐 이런 형태군요.
자, 문제풀이 진행해 갈 때 이제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좀 잘 하겠습니까? 뭐 이런 뭐 질문의 취지의 문제가 되어 있는데, 특히 이제 니은 부분 볼 때 이렇게 이제 0보다 작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다가 지금 어느 것이 양수고 어느 것이 음수인지 모르니까 그냥 함부로 그냥 뭐 a를 곱하기 하고 이런 거 안 되거든요. 만약에 이제 곱하기를 통해서 하려면요, 이렇게 제곱 형태들을 뭐 양변에 이제 곱하기 하게 돼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차수가 높아지니까 그런 것보다는 주어진 식을 이렇게 그냥 효율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가는 것이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해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풀이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하는 부분들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좀 기억해서, 대신 좀 이게 이제 음수이기 때문에 제곱하게 된다는 사실, 이런 것들 좀 부등식 풀이할 때 잘 기억해서 이용하면 좀 효율적으로 좀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16번 문제 시작합니다. 두 조건 PQ가 P가 Q이기 한제 필요 조건이다. 충분 조건은 아니다 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집합의 포함 관계를 하게 되면 이제 P집합이 더 큰 집합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런 형태를 좀 찾아달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개수는 또 몇 개나 물어봤네요. 자, 범위 표시 뭐 1보다 크다니까 절대값 부분에 1보다 큰 거니까 1보다 크다 부분하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집합하고 1보다 크다만 있는 집합 이렇게 해주면 당연히 P 명제 부분이 더 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C라는 것은 정확하게 벤 다이그램 그려갔을 때 이렇게 빗금친 이 부분들이 C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C라는 것은 그러면은 A 집합에도 들어가고 C 집합에 들어간다. 사실 뭐 교집합의 정의 형태를 지면 던지는 그런 내용이니까 이거는 뭐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수식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나 부분들이 좀 해결이 된 것 같고요. 다 부분들은 뭡니까? 절대값이 이렇게 되는 x-1이 한 번은 2로 풀리고 한 번은 마이너스 2로 풀려서, 자, x값이 3도 나오고 x값이 마이너스 1도 나온다. 뭐 두 개의 집합이 있는 게 p집합이 되는데, 오른쪽 집합은 x값이 3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거니까 두 개 있는 집합이 더 큰 집합이죠.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되죠? 라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앞에 있는 부분들은 x도 0이고 둘 다 0이다 라는 뜻이 되니까 절대값 부분들은 문제가 없고요. 오른쪽 부분들은 어떻게 되죠? 제곱을 해보면 되겠죠? 제곱을 해보게 되면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 처리가 되겠고, 오른쪽은 x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y제곱 처리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은 뭐 xy가 0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x는 0 또는 y는 0. 와, 그럼 원소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니까 q집합이 더 큰 그런 집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이제 마 하나 남았는데, 마는 또 뭔가요? 뭐 q집합을 잘 해야 되겠죠? 역시 또 제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2배의 절대값 xy 더하기 y제곱 처리 되겠고, 오른쪽은 접근하면 x제곱 플러스 2xy 더하기 y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부동과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요. 그럼 뭐 절대값 xy가 xy보다 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물론 뭐 둘 다 플러스가 됐을 때는 뭐 같은 값인데 뭐 크다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니까요. xy 값이 0보다 작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좌변은 양수가 되겠고 우변은 음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성립하는 내용 xy가 0보다 작다. 자, 그렇다면 똑같은 뜻에 써져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P 집합이 더 큰 집합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개수는 두 개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필요 충분 조건 집합의 포함 관계를 통해서 확실하게 어느 집합이 큰지 확인해서 풀이를 한 거니까 가장 정확한 풀이법. 처음에는 좀 이런 풀이법들이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따져서 뭐 찾아갈 때 이게 좀 차이가 미묘하면 미묘할수록 정확한 개념이 필요한 거니까 이땐 집합의 포함 관계가 가장 확실한 풀이법이다 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공부를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7번입니다. 좌표 평면 위에 세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곡점은 삼각형 부분에 만족하는 도형을 fxy는 0 이런 형태로 주어져 있고요. 자, 새로운 도형을 좀 이렇게 좀 만들었는데요. 그 도형은 또 뭔가요? 이렇게 만들어놓은 도형은 xy 바꾸는 거니까 xy 좌표가 바뀌었으니까 이건 좀 y는 equal x 대칭했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죠. 대칭이던 이용 두 도형 내부의 공통 부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내용을 좀 살짝 좀 정리해야 되는데 이게 좀 잘 해야 될까요? 0,0 점 있고 2,0 점 있고 그 다음에 뭐 1,3일까 2, 3 이렇게 좀 되나요? 처리해 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0,0 있고 여기에 뭐 2,0 좌표 표시해주고 여기에 뭐 1,3 이렇게 표시해도 뭐 삼각형이 있으니까 삼각형 이렇게 좀 만들어가면 되겠죠?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fxy는 0 형태의 도형이 되겠고요. 다음은 대칭 이동해야 되는데 대칭 이동 너무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뭐 3대 있는데 그럼 이제 간격 이렇게 나눠서 2,0 0, 있으면 되니까요. 뭐 0, 이렇게 좌표치면 0,0 0,0이고요. 그 다음에는 1,3이니까 하나 더 간 좌표 해서 이렇게 만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대칭 이동해서 이렇게 구해간 거니까 뭐 자연스럽게 풀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중간 부분에 이제 빗금침 중간 부분에 이렇게 이제 넓이들이 이제 이 부분 좀 생기겠다. 이 넓이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자신감을 갖고 하면 되겠습니다. 교점들이 필요해서요. 뭐 직선의 방식도 이렇게 좀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요건 좀 y는 이꼴 3분의 1 x 이렇게 처리해주면 될 것 같고요. 됐죠? 자, 그 다음 요 직선의 방식 좀 어떻게 됩니까? 두 점 지나는 거죠. 두 점 이렇게 지나는 거니까 y는 어떻게 될까요? 기울기가 x 값이 1에서 2까지 1 증가하는데 y좌표는 3이나 줄였으니까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여길 칠해야 되니까 플러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직선의 방식도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 둘의 연립을 하게 된다는 얘기는 이제 교점을 구해가는 거죠. 연립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y에다가 3분의 1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3분의 1 x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6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건가요? 되겠죠? 그러면은 3분의 10x가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좌표가 2로 좀 약분하게 되니까 5에 3 되겠고 그러면 x좌표가 5분의 9 이렇게 나오는데요. 와우, 좌표가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좌표를 좀 구해놨습니다. 되셨죠? x좌표 구해주면 이제 5분의 9를 좀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약분하게 되면 여기서 5분의 9를 딱 써가지고 약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3만 더 지워지는 거니까 y좌표는 그래서 좌표 자체가 5분의 9, 5분의 3에서 좌표를 하나 좀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 넓이를 구해갈 때 이걸 뭐 그냥 다 구한다고 생각하면 좀 너무 억울하고요. 문제 자체가 이제 y는 equal x 대칭이다라고 됐으니까요. 가운데 선 이렇게 긋게 되게 되면 이게 이제 y는 equal x 가운데가 되거든요. 됐죠? 자,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위쪽 넓이와 아래쪽 넓이가 대칭 구조니까 같아지는 거니까 한쪽 넓이를 구해서 두 배를 처리해주면 되겠죠. 그렇다면 요 교점이 또 필요한데, 자, 그렇다면 요 식하고 또 y는 equal x하고 또 교점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x는 또 마이너스 3x 플러스 6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4x는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좌표 자체가 뭐 그럼 2분의 3, y좌표는 뭐 자동으로 y는 equal x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런 좌표 두 개 정도가 되면 우리가 좀 넓이 구해갈 수 있겠습니다. 자, 저는요 그래서 이제 요 아래쪽 넓이만 이렇게 구해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배를 할 거니까 뭐 크게 2 곱하기 하고요. 자, 또 넓이를 구해가는데 2분의 1 이렇게 처리했을 때 자, 지금 가로 길을 이제 이걸 또 지금 어떻게 좀 처리 넓이를 구해가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런 부분들 좀 아이디어를 내면 되거든요. 큰 삼각형 넓이에서 아래쪽 삼각형 넓이를 모으면 되겠다, 빼면 되겠다. 이렇게 될 때 이제 큰 삼각형 할 때 이 밑변 길이가 공통입니다. 그래서 밑변 길이 2 이렇게 처리해 주겠고 그럼 높이 자체만 좀 처리해 주면 되는 거니까 높이가 2분의 3, 높이가 5분의 3 이렇게 처리해 주니까 이렇게 높이별 차이를 구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처리해주면 이제 아래쪽 삼각형 넓이를 효율적으로 구해가는 거니까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 부분을 약분해서 처리해주면 되니까요. 2 곱하기 해주고 통분해주면 10이 되겠고 15, 3을 공통 끄지 말까. 그냥 계산했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10분의 9에 약분하니까 5분의 9 해서 답을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5분의 9가 있어야 됩니다. 5분의 9. 자, 4번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주어진 도형. 이게 좀 도형과 관련된 문제들이라면 또 이게 또 우리가 좀 겁먹고 그래가지고 좀 못 푸는 경우도 많은데 조금 이제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뭐 좌표 표시 이렇게 좀 세 개 뭐 점 찍어서 좌표 표시하는 거 문제 없을 거고 대칭하는 점이 너무 확실하니까 또 이렇게 넓이 구해가는 거 문제 없을 겁니다. 겹치는 부분들 아까 영역 표시했고요. 그다음 y는 equal x 그어서 한쪽 넓이 구해서 두 배 하겠다. 한쪽 넓이 열심히 구해서 두 배 하겠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넓이를 구해갈 때 결국은 이렇게 뭐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그다음 y는 equal x 이렇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교점 좌표 5분의 9, 5분의 3 만든다든지 2분의 3, 2분의 3 이렇게 0,0 문제 이미 가르쳐 줬잖아요. 그죠? 이렇게 좌표 구해가는 부분들만 조금 신경 쓰면 자, 삼각형 넓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거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연습장 펴놓고 연습을 해가면서 조금씩 해결해서 자신감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x값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식의 x는 a에서 최소값 b를 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주어진 문자들이 이제 역수 모양 형태 돼 있다는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범위 주어진 거 뭐 이 부분이 이게 뭐 양수라는 얘기 주어진 거죠. 산술기압 평균에서 나온 대표적인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냥 곧바로 되는 건 아니고요. x 플러스 1 모양을 이렇게 완벽하게 역수 모양 꼴때 완벽하게 맞춰줘야 되겠죠. 더하기를 했으니까 빼기를 좀 만들어줘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산술기압 평균 루트에서 이제 곱하기 해주면 4가 되겠고 빼기 1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소값은 3이 되겠죠. 이 값이 b 값이 되겠습니다.
됐죠? B 값 구했고요. 자, 근데 이제 뭐 x는 a도 구해야 되는데 뭐 산술기하 평균이니까 여기 사용된 이 값들이 서로 좀 어떻게 됐을 때 같을 때라는 사실. 그럼 이제 x 플러스 1에 제곱이 4가 되겠고 x 플러스 1은 양수가 돼야 되는 게 되니까 뭐 2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x 값이 또 얼마다? 1이다. 이 값이 또 a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a 값, b 값 이렇게 가져서 정답은 뭐 4 이렇게 써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산술기압 평균 얼마나 좀 확실히 학습이 되어 있냐. 특히 이제 주어진 문제에서 맨 처음에 이제 항상 산술기압 평균이 그렇죠. 뭐 판단한다라면 그 다음부터 쉬워지는데 이 모양을 보고 이 역수 모양들을 보고 산술기압 평균에서부터 출제되었다. 이걸 이제 떠올리는다는 사실 자체가 어려운 게 이제 애로사항인데 평상시에 그러니까 확실하게 좀 학습을 해둬서 이런 부분들은 금방 거시적으로 이제 이 어느 단에서 나오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갖춰가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19번이 되겠습니다. 좌표 평면 위에 직선이 주어져 있고요. 평행 이동시켜서 L'부터 하나 더 그렸군요. 자, 그렇게 되는데 하하 C에서 접하고 또 접하고 해서 정삼각형이 되도록 또 만들어야 되네요. 오호.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는데 뭐 이게 중간에 또 풀이 과정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좀 재미있으면서 좀 어려운 그런 내용인데요. 자, 중심 좌표가 좀 A, B 되는데요. 이게 좀 평행 이동시킨 거니까 이렇게 된 이 부분들이 사실 뭐 L하고 L'하고부터 평행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식은 뭐 원점을 지나니까요. x-2y 이렇게 처리되는 부분들이겠고 이제 a, b가 이곳에 지나야 되는 거니까 대입을 하면 a는 이꼴 그럼 얼마인가요? b 대입은 2이다 라는 이런 관계식입니까? 되겠죠? 자, 이렇게 처리가 되면 뭐 r분의 분수 쓰는 것보다 a 플러스 b를 구해가는 거니까 뭐 대입해주면 r분의 3b를 구해라 뭐 이런 형태로서 나중에 좀 답을 하면 되겠다. b 위주로 좀 처리를 해가면 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어떤 좋은 방법이 있나요? 이 부분에 접하는 거니까 직각돼야 되는 거니까 중심에서부터 0,0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면 곧바로 r을 구해갈 수가 있겠군요. x-2y 플러스 10이었나요? 플러스 10 이꼴 제로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0,0에서부터 거리를 구하게 되면 루트 5분의 00에 1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이게 좀 어떻게 될까요? 유리해지면 2 루트 5가 되는 건가요? 이 부분들이 이제 반지름 R이 돼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R값도 구했습니다. 재밌는데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정삼각형 이렇게 그려져 가는 건데 이게 지금 절반 부분이니까 이 절반 부분들이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나온 건데 이 높이 부분들이 해당하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가 60도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이제 루트 3R이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해서 루트 씌운 부분들이 루트 3r이 돼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여기 좀 대입하면 얼마죠? 아까 이게 a는 이꼴 2b니까 루트 5b가 되겠고 이 부분들이 지금 루트 3 곱하기 r이 이제 2 루트 5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루트 5 좀 소거가 되면요 b 값이 그러면 2 루트 3에서 결과가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요? 어차피 이제 저걸 구해간다는 내용을 알게 되게 되면 그럼 루트 5b는 이꼴 그냥 루트 3r 이곳에서부터 r분의 b는 이꼴 루트 5분의 루트 3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군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r분의 a 더하기 b 이렇게 나온 이 부분들은 r분의 3b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 부분들에 뭐 3 곱하기 루트 5분의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유리화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이제 5분의 3 루트 15 이렇게 처리되는 겁니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뭐 괜시리 뭐 값을 뭐 다시 집어넣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와, 어찌 생각하니까 너무 쓸데없는 일을 많이 벌이는데요. 아유. 자, 어쨌든 뭐 다양한 방법으로 뭐 풀이 가능한 거니까요. 뭐 정보 많이 얻어내는 건 상관이 없겠죠. 자, 그래도 이제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직선을 평행 이동시켜서 나중에 또 L 프라임 좀 만들어졌는데 그 사이에 원을 좀 이쁘게 이렇게 그려간다 이런 얘기인데. 그때 이제 뭐 중심이 이런 곳에 지납니다라고 해서 중심 좌표의 사이 관계식을 만들어내서 나중에 이렇게 간단히 푼다. 중심지라는 거 아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생긴 거죠. 그 다음에는 뭐 중심 원점에서부터 거리를 구해가니까 이 부분들 이용하는 거니까요. 반지름 자체가 뭐 가볍게 이렇게 구해졌다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좀 잘 생각해 보게 되게 되면 이 지름이 2R이니까 삼각형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뭐 2R이다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처리가 됐고 뭐 R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죠? 이게 지금 원점이고 여기가 A, B 이렇게 돼서 이 거리 되는 부분들이라서 이 거리가 지금 루트 5b 이렇게 된 거랑 여기 절반 길이가 r이다 이 부분들을 알면 그럼 와 이게 여기 60도 이렇게 되니까
삼각비 형태로 좀 나오는 그런 형태를 이용하면 곧바로 또 풀이를 낼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뭐 다양한 풀이법이 가능한 거니까요. 주어진 정보들을 좀 잘 이용해서 실수 없이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좀 도용적인 요소가 가미돼 있고 해서 겁주는 요소가 많으니까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 참고해가지고 확실하게 머릿속에 이론 정리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풀이할 문항은 20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수성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A집합 조제인데 XY가 대표 원소인데 순서상인데 이 부분들 원이니까 결국은 원인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부분들 역시 XY 순서상인데 그러면 요 직선 위의 점이 되겠고요. 직선의 일부가 되겠군요. 됐습니까? 자, 이런 거 집합을 좀 나타내주게 되게 되면 요 이제 이렇게 반지름이 있는 원위에 있는 점이다 이런 뜻이 되겠고 조 직선은 좀 뭔가요? 1, 2 이렇게 되니까 0부터 2까지니까 이렇게 되는 뭐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연산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이렇게 될 때 연산 결과가 나타내는 집합의 영역의 넓이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나왔네요. 자, 이렇게 되는데 X집합에 있는 원소끼리 열심히 더하기 해서 되겠고 Y집합에 있는 원소 그럼 이런 건 또 어떻게 되죠? 평행이동이라는 걸로 봐야 되겠죠? X1, Y1 이걸 기준으로 생각해야 된다면 이런 부분들을 여기 있는 좌표 값만큼 평행이동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 평행이동 값을 뭐 B집합에 있는 거로 하면 되죠. 뭐 이런 그러니까 중심좌표가 0,0였으니까요. 중심좌표가 이런 곳으로 이렇게 이동해 와서 그곳에서 원을 그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반지름이 1인 원을 이렇게 그리는 거에서부터 이쪽에 반지름이 1인 원을 그리는 것까지 원을 좀 이동해 가면서 쭉 그려가는 그런 모양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림 모양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이동해 가면서 이렇게 접하는 것까지 가능한가요?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원들은 이제 조금 이동하는 거니까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만든 이 도형 그러니까 모양이 이렇게 나오네요. 반원 그다음에 이렇게 이 가운데 부분 왜 직사각형이 되겠습니다. 직사각형 이렇게 반원 이런 형태 넓이를 더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이 내부 부분이 되는 거니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원 넓이는 당연히 뭐 반원 합쳐서 원 넓이니까 파이 r 제곱에 파이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더하기 직사각형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뭐 지름 길이가 되니까 이 가로 길이는 가로 길이는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거 맨 처음에 이 길이가 되는 거죠. 그럼 2니까 2루트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건가요? 되겠군요. 자, 그러면 이제 파이 플러스 4루트 2 이렇게 처리해서 최종적인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 겁준 거에 비해서 마지막에 산수 부분들은 깔끔하게 좀 처리가 되기는 뭐 쉬운, 생각보다는 좀 쉬운 그런 형태인데 그렇다면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의미 해석이 중요한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의 해석이라는 거 어떻게 되죠? 자, 뭐 x1, y1 이런 걸 뭐 기준으로 해석을 한다면 즉 원이 주어져 있는데 이 원을 x2만큼 이렇게 좀 평행이동, y2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하겠다. 근데 이 부분들이 직선의 점이니까 중심 좌표가 그런 곳으로 일단 이동돼서 이곳에서부터 원을 이렇게 뭐 그려가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평행이동을 쭉 처음 하게 되면 이제 맨 처음 이곳에서 끝까지 좌표.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그려졌던 x 플러스 y는 이 위에 이제 선 위에다가 중심 좌표를 놓고 원들을 그냥 정밀하게 쫙 그려가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큰 틀의 모양들이 이렇게 완성돼가는 이 부분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들만 정확하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출제된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조금 복잡하니까 연습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20번 수성고 마지막 문제였는데 해설 정확하게 좀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에도 아이디어 좋은 그런 문제 형태들이 몇몇 보였는데 연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수성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헌이었습니다.